완연한 봄 날씨에 강하나와 김원장의 리얼 토크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완전 자율주행은 핸들과 페달은 물론 운전자가 없는 대중교통 수단인 거잖아요.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사업을 접겠다고 밝히고 머스크 CEO가 며칠 만에 자율주행 택시를 제시를 했는데요. 과연 상용화될 수 있을까요, 원장님? 2019년에도 2020년까지 로봇택시 운영하겠다라고 발언한 이력이 있어서 기대와 동시에 불신이 엇갈리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수없이 말을 했는데 네. 그 시간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어. 세미트럭도 뭐 2019년까지 출시한다려다가 작년에 출시했고요. 사이버트럭도 마찬가지야. 작년에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은 뭐 2017년 얘기했다, 19년 얘기했다, 20년 얘기했다, 22년 얘기했다, 이제 2024년까지 왔는데 어찌됐든 완전한 자율주행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 그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는 수준은 아니지만 네. 4단계 정도까지는 이미 완성됐다고 보고요. 왜냐면 수많은 운전자들이 자기가 체험한 걸 그 X나 뭐 이런 데 SNS에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 통합시장 시간에 제가 여러 번 틀어드렸는데 네. 놀라울 만한 성과를 내고 있어요. 지가 알아서 뭐 다 찾아가고 뭐 그런 거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4단계까지는 좀 무난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월 구독료를 199달러에서 99달러로 낮춘다고 하니 앞으로 저는 테슬라 자율주행의 판매가 어마어마할 걸로 예상되고요. 근데 거기서 벌어들인 돈도 대단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한은 지키지 못하지만 그래도 해내긴 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잖아요. 아, 그럼요. 저기 스페이스 X에서 펠컨 9이라고 네. 화물을 우주로 실어 나가는 그 대형 로켓을 쏘려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생각한 건 그거야. 한번 발사하고 연료통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걸 재활용하면 어떨까? 그걸 어떻게 재활용하냐? 누구도 아무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재활용하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주선이 지구의 인력을 뿌리치고 대기권 밖으로 나가려면 초속 11km 이상의 추진력을 내야 되는 거야. 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기 출발할 때 막대한 연료가 소모가 되는데, 그거를 소모가지고 연료통을 폐기시키는 것보다 얘를 몇 번 재활용하면 어떨까 했는데, 그걸 가지고 3번 실패를 하고, 4번째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이번에 실패하면 스페이스 X는 망하는 거였대요. 완전히 이제 돈도 없고 마지막이었다는 거야. 4번에 기적적으로 성공을 하고 막바로 나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 계약금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델롬델이라는 말 아시죠, 원장님? 델롬은 된다. 어쨌든 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일론 머스크의 그 인터뷰 영상을 보는 걸 내가 좋아하는데 정말 어려운 경우를 많이 겪었어요. 많이 겪었고 예를 들면 뭐 테슬라 차 처음에 초기에 돈 빌려달라고 투자자한테 전화하면 욕하면서 끊었다고 상대가 그런 적도 있었고 스페이스 X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본인이 올 1월 달에 그 실적 발표할 때 저런 얘기 했어요. 작년이구나. 작년 실적 발표 때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트라우마가 있다. 근데 경기가 위축되고 어려우면 자기가 옛날 모델 3 나오기 전까지 정말 돈이 없어 쩔쩔매고 막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가 올라가고 뭐 개인들이 고금리가 유지되면 이제 할부금으로 차를 구매하기 쉽지 않으니까 매출액이 줄어들 걸 생각해서 선제적으로 인력 감축도 하고 멕시코 공장도 짓는 거를 잠시 멈추고 보수적으로 선제적 대응을 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굉장히 이슈가 되는 테마 중에 하나죠, 원장님. 도대체 실질적 상용화는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진 걸까요? 제 생각에는 자율주행 기술은 우리가 안심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도달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다뤘던 주제인 인공지능과 함께 비약적 발전이 기대되긴 하지만요. 자율주행 기술이 총 5단계가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려요, 원장님.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4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자율주행 단계가 이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 상황을 판단해서 스스로 알아서 가는 단계를 말하는 건데 0단계는 뭐 사람이 전적으로 다 운전하는 거니까 그걸 빼는 거고 1단계 그 자율주행 수준은 차가 터널로 가면 알아서 라이트가 켜지고 터널 밖으로 빠져나가면 라이트가 꺼지고 자동으로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을 1단계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건 주행은 아니죠. 2단계가 이제 크루즈 기능이야. 네, 네. 시속 100km로 정해놓고 설정해놓으면 시속 100km로 계속 가는 거야. 근데 얘는 차선 변경을 잘 못해. 그냥 쭉 가다 앞에 차가 서면 쓰는 거야. 같은 라인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그러다 이제 3단계까지 가면 앞에 차량하고 안전거리도 확보하고 차가 앞차가 너무 서행하면 차선 변경해서 추월도 하고 이게 이제 3단계 수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호가 정지 신호가 있으면 스스로 쓰고 뭐 이런 것 같아요. 4단계는 이제 자동차의 목적지를 입력하면 지가 알아서 길을 찾아가는 거야. 방해물 있으면 기다렸다가 대응해서 적절히 피해가고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목적지가 찾아가는데 4단계까지는 사람이 운전석에서 비상 대기하고 있어야 돼. 비상 상황에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이제 5단계 되면 이게 완전한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자율주행이에요. 그냥 핸드폰으로 차를 부르면 내가 서 있는 위치까지 차가 오고 본인임을 지문이나 손바닥 지문이나 또는 홍채 인식으로 사람을 운전자를 파악을 하고 태우고 핸드폰으로 목적지 입력하면 지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거야. 나는 그 시간에 쇼핑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뭐 이러면 되는 거죠. 5단계가 돼도 제 생각에 핸들이나 페달을 없애진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불안함이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운전하고 싶은 욕구도 또 있거든. 작년 8월부터 GM이 무인 택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너럴모터스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크루즈가 소프트웨어 결합으로 보행자 충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보행자가 다른 차량에 치인 뒤에 크루즈가 운행 중이던 옆 차선으로 튕겨서 나갔는데요. 크루즈가 이 상황을 측면 충돌을 부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정차하는 대신에 이동하면서 보행자를 약 6m가량 끌고 가는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는 기사가 끔찍하네요. 네, 있었는데요. 현재 GM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고 볼 수 있죠. 구글의 웨이모도 작년 12월 픽업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었잖아요. 현재 업체들은 레벨 3 이상에 대한 상용화 투자나 개발을 모두 일시 보류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전기차 하재에 대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네네네. 당시에 세종시에 전기차가 하재가 나서 사람이 사고가 났는데 무섭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사실은 하재 발생률이나 사고 발생률이 내연기관 차량보다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새로 도입되는 새로운 시차다 보니까 모든 언론이 다 조명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 일반 개인이 운전하는 것보다 자율주행 사고율이 훨씬 현저히 작아요. 조금 작은 게 아니고 현저히 적어. 근데 한번 사고 나면 모든 언론이 막 관심이 초집중인 거야. 요즘에 내연기관 차량 사고가 하루에만 해도 수없이 일어나는데 뉴스도 안 나오잖아요. 뉴스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근데 전기차는 작은 접촉사고만 나도 무슨 사고 났다고 뉴스에 나오는 거지. 어쨌든 그런 단계에서 모든 먼저 앞서 시도를 했던 자율주행 이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도 이미 사고도 몇 번 냈었어요. 사고도 몇 번 나고 자율주행 하다가 사망사고도 있었고요. 벌써 몇 년 전에 테슬라 차가 좀 이상해서 세우고 봤더니 운전자 뒤에 자고 있고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 시행착오 겪는 거를 테슬라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겪었던 일이에요.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저게. 어쨌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8월 8일 로보택시를 공개한다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로보택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나는 출근하고 가서 일하고 있으면 지가 낮 동안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어오는 거야. 네. 저녁에 퇴근할 때 또 내 앞에 타고 가서 나 집까지 데려다주는 뭐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 정도 단계까지는 아직 안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GM 크루즈가 했던 것처럼 거리에서 로보택시를 부르면 근처에 있는 로보택시가 우리 카카오택시가 운전자가 운전해 오듯이 앞에 와설 것이고 타서 목적지를 입력하면 지가 쭉 가서 거기서 내려주는 정도.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완전히 원래 생각했던 그런 로보택시의 꿈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5년, 10년 안에는 지금 우리가 일론 머스크가 원래 생각한 것처럼 일하는 동안 돈 벌어오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죠. 그러면 차 사기가 너무 쉬워. 지가 알아서 벌어오는 돈으로 할부금 내면 돼. 그러니까 주인님 절 사주세요. 돈은 제가 벌어올게요. 그렇지.